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몇 시간 안이라도 침공할 수 있다. 100% 침공 태세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병, 탱크 등이 앞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기관이라든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푸틴은 침공의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반란 지역 두 군데를 독립된 공화국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 괴뢰죠. 괴뢰 정권이 러시아에 파병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격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파병을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진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대와의 정규전이 벌어질 것이고,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삼면을 포위하고 있는 약 20만 명의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전면 공격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은 다 허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에게 보내는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했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의용 언론에 속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실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목조목 푸틴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푸틴은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을 상대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젤렌스키는 내가 유대인 후손인데 그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치와 싸우다가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를 보고 나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직접 러시아 말로 이 호소를 했습니다. 안보리도, 유엔 안보리 소집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제 전면 침공을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토에 가입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나라의 군대도 지금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지 못하고 무기만 대주고 있는 상황인데 4천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건데 의외로 차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군은 이 상대가 안 되니까 조기에 붕괴되고 키예프도 포위될 가능성이 많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시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4천만 되는 국민들을 상대로 과연 어느 정도의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나토의 대결이니까 이 전쟁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전쟁이고 이 파급 효과는 세계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도, 일본, 호주, 나토 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옆에 중국이 좀 희미하게 따라가고 있고 북한도 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만은 대륙 전체주의 세력 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대결로 쫙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중간지대에 설 수가 없어요. 미국, 나토, 유럽 편에 서야죠. 민주주의 편에 서야죠.
독재 편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자 편에 설 것이냐, 평화 수호 세력 편에 설 것이냐 사이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되죠. 이재명은 아마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보였으니까 전면 침공이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안보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는 경제 대통령, 안철수는 과학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는 과학 대통령인데, 그나마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할 줄 아는, 그리고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로 아주 국민들 머리에 꽉 박혀 있으니까 선거 국면으로서는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 얼마나 잘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푸틴과 그 측근들을 포함한 이 러시아의 엘리트를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제재가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은행 2개 또는 앞으로 서방 세계에서 이 채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든지,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노르드 스트림 2라는 가스관 작동을 또 독일이 보류하겠다고 함으로써 지금 이미 심대한 타격을 러시아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입이고, 만약 전면적 공격을 하면은 그때는 이 달러 결제권에서 러시아를 추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달러 결제를 못하니까 수출, 수입이 매우 곤란하게 되죠. 러시아의 거의 유일한 산업은 가스와 석유 수출입니다. 메이드 인 러시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푸틴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과거의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 또는 소련 시대의 패권을 되찾겠다 하는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는데,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데 이런 짓을 지금 벌이기 직전입니다. 말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핵 미사일 발사 포탄 누르려고 하면 그 주변에 말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독재자 손에 핵무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 계획은 있지만은 전쟁이 딱 시작되면은 30분만 지나면은 그 전쟁 계획은 휴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생각하고 있는 전쟁 계획대로 절대로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들판입니다. 거기는 뭐 산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탐내는 나라가 많아요. 서쪽에는 폴란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해가지고 또 저 멀리는 독일이 있고 해가 수시로 쳐들어오고 해서 참 고생 많이 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민족은 있죠.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러시아의 모태였습니다. 키예프가 10세기에 키예프 공국을 만들었고 이게 러시아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모스크바 쪽으로 옮겨가지고 러시아의 중심이 모스크바로 갑니다. 그러다가 피트 대제 때 모스크바에서 다시 상트 페테스부르크로 갔다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오고, 어쨌든 키예프, 모스크바, 상트 페테스부르크, 키예프가 러시아의 모태입니다. 사실은 정통을 주장하려면은 우크라이나가 정통인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양순해서 그런지 국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언어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러시아어와 비슷하긴 하지만 독자적인 문화 예술은 있는데 이 유대인처럼 우크라이나 국가를 만드는 게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핵무기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걸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러시아, 미국, 영국이 1994년 부다페스트 메모란덤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핵을 포기하니까. 그러다가 나토에 가입하는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가 분열했습니다. 푸틴이 조종하는 대통령이 두 사람 당선되었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푸틴이 2014년에 크림 반도로 쳐들어가가지고 크림을 먹고 동쪽에는 이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분쟁지역으로 만들었죠. 러시아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자꾸 EU,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이게 일종의 역사전쟁입니다. 그러나 역사관이 왜곡된 역사관이죠. 진짜는 뭐냐?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겁니다. 선거도 자유롭게 하고 언론 자유도 있는데 그게 푸틴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지금 러시아를 전체주의 체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푸틴으로서는 바로 옆에 민주주의로 번영하는 나라를 두고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이번 침공의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게 나토를 강화시키고 바이든이 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때문에 소원해졌던 나토와 유럽과 미국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한때 미온적이던 독일까지도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주 희극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을 칭송했습니다. 푸틴의 이 침공 계획에 대해서 언론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지니어스, 와 천재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저 트럼프가 2024년에 대통령 후보로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하루하루 3월 9일 D-Day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운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안보가 있어야 경제도 있고 안보가 있어야 과학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 대통령, 과학 대통령 위에 안보 대통령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